안녕하세요. 파이썬 언어 기초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 정수형, 문자열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요. 변수에서는 변수 생성 방법, 그리고 두 변수의 값 교환하는 방법, 그리고 변수의 이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수형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정수 입력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열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라고 하면은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 상자나 뭐 바구니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자료의 종류는 정수, 그리고 실수, 문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 -2, -1, 0, 1, 2 등 이런 숫자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2.1, 1.5, -1.3과 같은 실수, 그리고 문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하나의 그 문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어떤 단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장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변수는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먼저 데이터에다가 1이라는 정수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1이라고 해주면 데이터는 지금부터 정수형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에 3.14159를 입력을 해주면 지금부터 데이터는 3.14159가 실수니까 실수형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hello라는 이런 문자를 입력을 해주면 이제부터 데이터는 문자열형의 그런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바구니나 상자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의 메모리 안에 만들어지는 어떤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숫자나 문자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저장하는 공간, 그리고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거, 요거 유념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자 안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넣는 거죠. 뭐 10이라든지 여기에는 뭐 헬로라든지 이런 숫자 형태나 아니면은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제부터는 요 상자, 예를 들어 상자가 데이터다. 그러면은 이 10이란 값 대신에 데이터라는 이 변수명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헬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 1이다 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1이라는 변수 이름이 변수 이름 사용하면 헬로라는 문자열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 생성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왼쪽에는 변수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등호를 적고 오른쪽에는 변수에 저장할 값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프는 20이라고 적어주면은 이 템프 안에 템프라고 만든 이런 바구니, 이런 장소 안에 20이란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ftem프는 이 이후부터 이렇게 선언된 이후부터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temp 더하기 10을 내주면 결과가 3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파이썬에서 변수는요, 값이 할당되는 순간에 생성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이퀄 값 해가지고 변수 이름은 20, 그래서 스코어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어주겠어 라고 딱 선언을 하는 순간에 값이 이렇게 할당되는 순간에 바로 변수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변수 스코어는 2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20을 갖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쉘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쉘을 실행을 시켜서 스코어는 20 넣어주고, 스코어는 20이라는 문장을 써주고요. 그리고 스코어 값이 과연 무엇인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20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스코어를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20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변수에는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value에 처음에 20이란 값을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value에 다시
3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value에 원래 저장되었던 20이라는 값은 없어지고 30이 새로운 데이터 값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value 값은 3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성된 변수는 그래서 변수죠. 항상 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값이 들어가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수. 그래서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에는 다른 변수의 값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값을 변수에다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width에다가 10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height에다가 30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area라는 이러한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수식을 이용을 해서 다른 변수 width하고 height를 연산한 곱한 결과값을 area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연산한 결과가 300이 되죠. 그래서 10 곱하기 30을 한 결과인 300이 에어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에어리어 값은 300.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프로그램으로 쉘에서 여러분들이 돌려보면은요. 이렇게 width 110 넣어주고요. height 30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을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에어리어에 300이 저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변수에는 정수뿐만이 아니라 문자열도 저장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정수, 문자열, 그리고 또 실수가 있다라고 우리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문자열을 저장한다라고 하면은 value 해주고요.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해주는데 이때 이런 따옴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value에는 안녕하세요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쉘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value는 안녕하세요 해주고요. print value 해주면은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되는 거죠. 변수에는 실수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변수 써주고요. 그 다음에 실수값 넣어주면은 이제부터 pi는 3.14159가 되는 거죠. 이렇게 pi라는 방에 변수 방에 3.14159가 저장이 되고 이제부터는 3.14159 대신에 이 pi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쉘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pi는 3.14159 입력해주고 프린트 해주면요 3.14159가 출력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우리 풀어볼까요? 변수 x와 변수 y 값을 서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x는 100, 그리고 y는 200이라고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y 값을 x에다 넣어주고요. x 값을 y에다 넣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교환이 안 됩니다. 교환이 안 되고 x하고 y 값이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쉘에다가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x는 y 값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200이 나오는데요. y는 x가 여기에서 200이 됐어요. 여기 200이죠. 그러니까 y 값도 그냥 200이 되는 거예요. 원래 x가 갖고 있던 100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는 교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요. 교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템프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그대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값은 사라지고 200이란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변수 x 값을 임시로 저장하는 변수 템프를 이용하여 두 수를 교환하는 방법 있는데요. 자, 템프에다가 x값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x가 100을 갖고 있고 이 100이 템프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 값을 x에다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y가 갖고 있는 200이 x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템프가 갖고 있는 100을 y에다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x하고 y 값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C 언어라든지 자바 언어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변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우리가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소문자와 대문자는 서로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영문자 쓸 수 있고요. 숫자 쓸 수 있고 밑줄로 우리가 추가를 해서 어떤 두 개의 단어, 의미 있는 단어를 적어주고 이렇게 밑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이름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백은 쓸 수가 없고요. 단어를 그래서 구분할 때 밑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낙타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낙타체가 과연 무엇이냐 하면은요. 낙타체는 변수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my son처럼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밑줄을 안 쓰고 밑줄 대신에 이렇게 낙타체로 쓰게 되면은 그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타체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우리가 정수를 입력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인풋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로 사용하는 형식이 이렇게 데이터 1은 int, input,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제를 보는데 여기서 데이터 1이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input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이제 띄웁니다.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있어요. 근데 이 값은 이 인풋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인풋은 문자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형태를 이 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이 정수 형태로 데이터 1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int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int라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이 되는 거죠. 입력한 값이. 숫자로 입력을 했지만 이건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 int 이용을 해서 정수 형태로 바꿔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게는 숫자가 중요해요. 근데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텍스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로 많이 하는데 이거 다 텍스트로 쓰여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숫자가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 컴퓨터는 0과 1, 이진수로 표현하는 기계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말을 하니까 텍스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도메인 주소가 사실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3. 뭐 412. 203.243.1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컴퓨터 서버의 주소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숫자로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도메인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텍스트의 처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문자열이 그래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은 우리가 문자들의 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보면은 문자열형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헬로에서 큰 따옴표로 해서 그냥 문자열 그대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MSG라는 그런 변수에 hello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MSG가 이제부터는 hello라는 문자열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print MSG 해주면 이렇게 hello가 나오고요. 여러분들도 쉘을 시작을 해서 한번 이렇게 두 가지 방법 그대로 문자를 입력해서 출력하는 방법과 변수에 저장을 해서 출력하는 방법 한번 다 테스트 해보세요. 자, 그래서 문자열형은 이렇게 우리가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때 근데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둘 다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시작을 했다가 작은 따옴표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다가 큰 따옴표로 끝나게 되면은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텍스 에러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로우를 지금 큰 따옴표, 헬로, 작은 따옴표 이렇게 적혔기 때문에 신텍스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냥 숫자 100과 과연 문자열 100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숫자 100을 그냥 적게 되면 이것은 정수가 돼서요. 산술 연산이 가능해요. 산술 연산. 근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들어간 숫자 100은 문자열입니다. 산술 연산이 안 되는 거죠. 자, 100 더하기 200을 하게 되면은 정수 더하기 정수 형태가 돼서 그냥 바로 덧셈 돼서 3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문자열 100 더하기 문자열 200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와 텍스트의 합이 됩니다. 텍스트와 텍스트의 합이 되기 때문에 자, 요것은 요렇게 문자열과 문자열이 합이 되기 때문에요. 100, 200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냥 숫자인 경우에는 300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을 숫자로 이제 변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제 인풋으로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산술 연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숫자로 더 바꿔야 됩니다. 이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int 그래서 정수로 변환하는 게 있고요. 또 플로트는 실수로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수를 입력하시오, 인풋 정수를 입력하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t에 문자열이 들어가죠. t에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int 함수를 써서 t에 있는 문자열로 들어간 값을 이렇게 정수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x하고 y 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x값으로 하나는 y값으로 저장을 해서 프린트 x 더하기 y를 해주게 되면은 입력한 두 수를 정수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요. 자,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이제 정수를 입력하시오 나와서 13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1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요 13은 지금 X로 입력이 될 거고요. 21은 Y에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수로 입력한 결과이 X 플러스 Y가 돼서 34라는 결과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과 숫자를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면 나는 현재 문자열이에요. 근데 21 숫자예요. 그 다음에 몇 살이다. 이렇게 적으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이제 그 not int다라고 해서 타입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렇게 우리가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st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숫자를 문자로 변경하는 거죠. 자, 여기서 21이라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출력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바꿔도 괜찮죠. 그래서 str을 사용을 해서 21이라는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3.14도 이렇게 문자로 바꿔주게 되면 됩니다. 네. 뭐 연산한 결과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내가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str 문자로 바꾸겠다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또는 21이라는 숫자다 그러면 21을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넣어줘도 되고요. 3.14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문자 형태로 넣어줘도 됩니다.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두 개의 문자를 합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숫자가 아닌 문자열인 100, 그쵸? 100이랑 뭐 200을 이렇게 더하면 이 결과가 100, 200 이렇게 붙여서 나왔어요. 문자열로.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헬로하고 그 다음에 월드를 덧셈 더하기 연산자로 두 개의 문자를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헬로의 뒤에 빈칸 하나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헬로 한 칸 띄우고 월드 느낌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두 개의 문자를 우리가 합치고 싶다 그러면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헬로하고 월드하고 합쳐져서 하나의 이런 수식이 그러니까 하나의 수식이 아니라 하나의 그 문자열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곱하기 연산자가 있는데요. 문자열에서 곱하기 연산자는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문자열이에요. 그럼 여기에 메시지 곱하기 3이라는 수식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메시지에 들어있는 이 감사합니다가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메시지는 감사합니다 입력해주고요. 메시지 곱하기 5를 해줬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출력문에다가 뭐 이런 기호를 쫙 한 줄로 뭐 몇 줄을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퀄 곱하기 100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퀄이 계속 쫙 100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뭔가 모양을 내가 만들고 싶다. 가능합니다. 자, 퍼센트 기호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문자열에서 문자열에 변수의 값을 삽입을 해서 출력을 하는데 이때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상품의 가격은 %S1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여기에 %를 적어주고 그 프라이스라고 써주면 이 프라이스가 지금 만이에요. 그래서 요 위치에 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를 출력할 때 여기 그 문자열처럼 변경하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사용을 해서 변수 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퍼센트 기호를 삽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변수의 생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때 변수는 어떤 게 변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종류에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는 뭐 정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수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형이 있었어요. 데이터. 자, 두 변수의 값을 교환을 할 때 우리가 중간에 템프라는 어떤 변수를 이용을 해서 교환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변수 이름은 영문자, 그쵸? 영어 소문자 주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밑줄이나 아니면 숫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낙타체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예. 낙타체라는 게 있어서 낙타체는 앞에 소문자, 그리고 뒤에 오는 단어는 첫 글자는 대문자. 뭐 요렇게. 예.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정수형에서 사용자로부터 정수 입력받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정수 입력을 받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실수로 또 바뀌는 방법도 있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문자열형에서는 문자열을 어떻게 쓰는지 문자열의 연산들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더하기 연산 쓸 수 있었고 곱하기 연산 가능했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실습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각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수 4주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